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소식들, 새해 첫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녹화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새해 첫 소식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사건 사고가 사실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이야기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부장님. 세계가 좀 넓다 보니까 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연휴 때 이제 목동 시장에서 급발진 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뭐 좀 사고가 좀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사실 뭐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영상이 있었는데 이 뉴올리온스의 새해맞이 행사 중에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서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하는 40명 사상자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범인이 처음에는 안 잡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IS를 약간 추종하는 분이라고 이제 잡혔습니다. 분이 아니죠. 이 어쨌든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이분이 잡혔고요. 목격자가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제 잡혔습니다. 분이 아니죠. 자꾸 제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인이 잡혔고 이제 현재가 뭐 계획 범죄로 용의자를 추적했었는데 요 범죄자가 이제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걸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원을 공개했고 용의자는 삼수진 딘 자바라고 하는 분이 도주하다가 사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바는 퇴역한 미군 군인으로 알려져 있고 CNN에 따르면 자바는 2007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미 육군에서 인사관리 전문가로 복무하다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폭탄까지 뭐 이렇게 실었다고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예비역으로 복무를 했고 육군 입대 전에 2004년 8월에 해군에 입대한 후에 한 달간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고요. 공부를 했고요. 경영 학사 및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범죄로 구속도 되기도 하고 절도로 이제 전과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바의 어떤 범죄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죽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바 트럭에는 이슬람 국가 IS의 깃발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테러 공격을 전면적으로 이제 테러라고 전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지만 즉각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치하는 모습들이 이제 CCTV로 보고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응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 텍사스에서 이제 루이지애나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전에 모의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와 결혼한 뒤에 이 자바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슬람교와 개종한 뒤에 이제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처가 이제 이 범인이 좀 이상해지고 나서 계속 이상해져서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까지 좀 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있고요.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처하고 사이에는 20살과 15살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빚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슬람 쪽에 IS가 접근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좀 조사해서 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서 이게 좀 새해 첫날부터 좀 약간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좀 그 풋볼 대회가 열리기 전에 열린 그런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던 그런 행사라서 그런 거라서 좀 약간 좀 충격적으로 미국에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이게 미국에서도 첫날 이루는 일이죠, 그죠? 새해 네네네네네네네네. 첫날. 네네. 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 그럼 바로 다음 소식은 좀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잠깐 뭐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잠깐 뭐 다음 장면. 요 트럼프 호텔 라스베가스 쪽인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뭐 라스베가스 쪽은 호텔이 좀 몰려 있긴 한데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다음 장면 그대로 나왔는데 잠깐. 예. 사이버 트럭이 이제 요가
트럭가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과 영상이 같이 모여 있는 경우인데 요 사이버 트럭 사진이 나온 건데요. 화염에 휩싸여서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요 이제 폭파된 이후에 요 장면을 지금 이렇게 경찰이 화염에 쌓였던 사이버 트럭을 이제 트럭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8시 40분쯤에 호텔 발레 구역에 있는 트럭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걸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을 타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트럼프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뭐 운전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 당국은 이 사고와 함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거 이제 요 사건이 나자마자 요거는 이제 X에다가 자기가 이건 명백한 테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라스베가스 경찰군 케빈 맥마일 보안관이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트럭, 트럼프 호텔 그리고 이 사고에 의문점이 많다. 향후에 이제 그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그 보신 그 X에 관해서 이제 폭발은 렌트된 차량 적재함에 있던 폭죽 또는 폭탄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가 사실 계속 폭파되는 사건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량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관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게 이제 렌트카에 있던 것과는 그 렌트카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폭발물이 있으면서 폭파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그룹 에릭 트럼프도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도 이제 공식 성명서에서 이게 이제 그 호텔과는 무관한 거고 자신들은 이제 그 고객 안전을 최우선을 하고 있고 사고와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렌트를 했던 그 운전자가 이제 자살 테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게 트럭이 와서 이게 폭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친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가 폭파가 계속 그동안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폭파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 폭파 사고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루이지애나에서 그리고 이제 폭파가 또 하나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요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두 사건이 같이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외신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루이지애나 사건이 이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고 있지만 이거 못지않게 이 라스베가스 사건도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기 차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또 계속 근데 이제 지금 강경하게 조사된 게 하더라고요. 밝혀진 게 없는데 일론 머스크는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 음, 그 폭파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본인이 일론 머스크는 바로 나오자마자 거기서 뭐 싣고 온 거에서 폭파됐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 좀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바로 방어에 대한 부분을 왜냐면 그걸 경찰이 뭔가를 밝히고 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그냥 자신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원체 이 부분에 관해서 차량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뭐 폭파되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슈가 그런 이슈가 너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이버 트럭이 최근에 이제 뭐 판매 부분이 또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부분이 이제 사전에 바로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발표가 나기 네네네네네네. 전에 그죠? 어떤 조치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머스크에 또 관련된 내용이 머스크가 뭐 새해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요거와 뭐 별개로 머스크가 또 이제 뭐 잠깐 뭐 새끼로 세자면 그 이재용 회장이 331인가요? 뭐 전 세계 부호 중에 뭐 그렇게 되고 네. 머스크가 1위에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발표한 거에. 최고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쟤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머스크가 이제 X의 계정명을 캐키우스 막시무스라고 바꿨더라고요. 예, 또 막시무스랑 코인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음.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바꾸면서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서 뭐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저는 약간 언짢아요.
막시무스가 그 AI가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뭐 좀 그런 의도가 그러면서 있지 않을까요? 네. 900% 급등했다고 네, 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 도지코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띄우는 거 그런 느낌인데, 방식이 그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음. 약간 이게 모럴 해저스가 아닐까. 이게 괜찮은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소셜코인에서 이제 도지코인 언급하면서 이제 띄우는데 도지코인이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안 먹히죠. 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또 급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띄워도 되는가? 돈을 이제 벌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벌려요 또. 또 본인이 이걸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예, 그런 가지고 듯한 느낌이 뭐 얘기는 아직은 안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약간 확신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땐. 예. 돈이 필요하신가? 돈이 필요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는 또 돈을 잃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쵸. 어떤 의도가 제로섬 있겠지. 게임이니까 사실 네. 이게 예.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네. 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이제 권도영 씨도 보니까 음.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음.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뭐 절차상으로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뭐 잘 됐다는 의견이 좀 다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많은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피해를 직접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네네. 거기로 가서 네, 형량을 세게 받아라. 네네. 약간 이런 그렇게 주의시긴 하죠. 예 네. 주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 한국에 와서 그걸 좀 보상을 보상을 빨리 받았으면 받아야 하는 하지만, 생각 네.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 가서 제대로 제값을 네, 치러라.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권도영 씨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좀 이게 맞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제재가 없나요, 미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글쎄요. 너무 이제 자본시장에 관해서 좀 열려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음, 좀 제재할 수 왜냐면은 이제 이분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SEC의 뭐 네네네네. 의원이거나 뭐 네네. 아니면 페드에 소속된 의원이거나 이러면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연준 의원들은 네네네네네. 아예 그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간을 또 이제 네네네네. 두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분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음, 기업의 사업가이고 그 홍보처럼 그냥 여겨지는 그 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글쎄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음,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소는 당했어요. 테슬라 주가를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움직였다. 그것 때문에 고소는 좀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에게 음,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런 거 네. 이런 어떤 고소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민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네. 공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네.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아마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401k 기금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401k가 뭐냐면 잠깐 먼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 영상이고요. 401k 기금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준비하도록 설계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직원인 코리 커티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는데 소송에 따르면 아마존이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을 관리 수수료를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매칭 기금을 상승하는 데 활용, 그러니까 제대로 이 기금을 쓰지 않고 다른 데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제 3년간 기금한 뒤에 매칭을 하게 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가격을 이제 얻지 못한 참가자들한테 이거를 이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어쨌든 큰 기업들은 계속 소송에 휘말리네요. 그렇네요. 네, 예. TSMC 그 소송 얼마 전에 했던 거 그거 뭐 이렇게 인종차별 그거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알려주셔야죠 저희한테. 궁금하네요. 담당이시잖아요. 네, 아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아직 안 소송이니까 나왔나 이게 오래 봐요. 걸리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걸리니까. 예, 소송 같은 게 좀 오래 걸리니까 그게 뭐 몇 년씩 걸리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또 연말에 또 파업에 휘말렸거든요. 그래서 파업 맞아요. 결과도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대규모 파업. 예, 그게 있다고. 계속 네. 파업이 열린다고 하고 또 뭐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이 주 5일 근무 지금 하거든요. 네.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간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알아보셔야죠. 근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알아보셔야죠. 예, 그래서 네. 아마존이 오늘부터 이제 주 5일을 합니다. 원래 이제 네. 이게 주 5일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미국도 오늘부터 이제 좀 달라진 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 이제 그 오늘부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달라진 게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20일부터 이제 트럼프가 재택근무를 다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많이 없애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겠다고 했고 아마존도 주 5일을 없앱니다. AT&T도 주 5일을 없애요. 주 5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 5일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을 시작하지 않은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도 이제 주 5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까 코로나 전에 이제 재택근무가 재택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했던 거를. 그 부분들을 이제 나와서 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 효율로 바뀌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삶의 질이 좀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올해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산업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AI 쪽의 노동 강도가 심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동법에 52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들은 사실은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유럽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비껴 나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알아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알아봐 주시면. 네. 사실 52주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기도 하죠, 그죠? 네, 네. 산업 성장에 약간 뭔가 네, 네. 제동이 걸린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대만은 어떻게 할까? 대만 쪽은요. 음. 근데 대만 쪽은 뭐 그런 노동도 노동이지만 정부 지원이 반도체 쪽에는 워낙 좋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공장이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음, 똑같이 돌아간다고 교대 쳤을 근무를 때 하지 않을까요? 교대 근무 아니면 수당을 좀 이렇게 지급을 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가 좀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버스 전용차라든가 버스 카드라든가 이런 건 다 대만에서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따릉이 이런 건 다 네, 대만에서 네. 도입해 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대만 드라마 보시면 그 다 있어요. 드라마 보시면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따릉이는 본 것 같아요. 예, 네. 대만 드라마를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국이나 이런 데 가서 미리 보시거나 여행을 미리 가보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 같은 것들은 미리 가서 보시고 좀 보셔서 도입을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건 영상이 없고 사진만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영상은 다른 애 있어서 사진만 캡처 잠깐 잡은 건데 월마트 이게 뭐랑 비슷하세요? 요 버킨백 예, 아닙니까? 버킨백인데 월마트 버킨백입니다. 진짜로요? 네네네. 에르메스 버킨백하고 거의 비슷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워킨이라고 워킨입니다. 워킨 이름이 워킨입니다. 아, 워킨이요. 버킨이 아니고 워킨입니다. 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동이 납니다. 동이 나요. 제가 미국 출장 가면 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80입니다. 와. 월마트에 이야. 있습니다. 워킨. 예, 이거 사실은 직구도 하셔도 됩니다. 아, 직구도 가능해요? 예. 예, 월마트 직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이거 살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가 딱 봐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7,500원입니다. 아, 네. 환율 많이 올랐네요. $80입니다. $80. 네. 난리 났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온라인 제가 이제 직구의 거의 달인인데 못 샀습니다. 이거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나는 거예요? 네, 품절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이 그 월마트 온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다 매진입니다. 네. 네. 진짜 볼 수 있네, 살 수 있네요. 113,920원. 네. 워킹백. 네, 워킹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식 랩스를 보시면 이런 걸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드립니다. 워킹백 우와. 사십시오. 이야, 좋은데요? 네. 단돈
$78에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제조사 카모고라는 곳인데 가방 외부는 천연 소가죽입니다. 이 천연 소가죽이 이렇게 외부는 천연 비싸다고요? 소가죽입니다. 내부가 이제 그 합성 소재고요. PD님도 아. 사십시오. 우리 살 수 있어요. 지금 네, 품절이라면서요. 네. 이야.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것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770만 이게 사실 클릭수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인기가 끌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거 뭐 원래 버킨백을 드시는 분들은 1억이 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좀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싶은 라포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은 뭐 ST. 네. 네. 예, ST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부자들이 아니고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는 분들은 뭐 가방 하나로 잘난 체 하는 분들 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제가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사보고 싶네요. 네, 사보십시오. 네. BYD 이야기인가요? 다음은? 예, 다음은 BYD입니다. BYD가 테슬라하고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 BYD 뭐 아시다시피 이 사실은 격차 그게 뭐예요? 격차가 지금 지난해 이제 BYD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예, 유럽은 거의 제가 볼 때 섭렵을 했고 미국 시장의 진출이 지금 더뎌서 그런데요. 지난해 12월 한 대 순수 전기차로 이제 20만 7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간 판매량 176만 대인데요. 뭐 테슬라가 지난해 연간 181만 대니까 사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분기로만 따지면 테슬라가 이제 51만 5천 대고요. BYD가 한 51만 40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5천 대 정도 차이 납니다. 5천 대. 와, 그러니까 진짜 거의 차이 따라잡았다고 나네요.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BYD가 이제 그 중국의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많이 따라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BYD의 그 장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은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히토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서 아주 강세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을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이 중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좋기 싸고 때문에 그 좋게 잘 만드는 네, 것 잘 같아요.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선반이라고 해서 저기 뭐야 철을 다루는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저 선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따라합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아주 뭐 금방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카피를 너무 잘해요. 네, 카피를 잘합니다. 그 차의 디자인이랑 거기서 음. 거기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일본 차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뭐 유럽 차라고 해도 믿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BYD가 저게 BYD라는 것만 빼면 저게 어디 나라 차인지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게 뭐 약간 앞에 보시면 뭐 저게 되게 멋있게 잘 네, 만들었네요. 저게 어느 나라 차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네시스랑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소나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제가 잠깐 보여요. 앞에 보시면 이 차가 어디 차인지 그렇네요. 네, 어디 차인지 잘 모릅니다. 국내차 네, 좀 국내 차 같긴 디자인 합니다. 비슷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일본 차를 많이 베끼고 저 약간 핸들 같은 건 약간 제네시스 느낌도 좀 납니다. 보시면. 그쵸, 그렇네요. 네네네. 내부는 또 약간 제네시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앞에 보시면 약간 뭐 G80 같은 느낌도 납니다. 약간 뒤에 보시면 아우디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납니다. 뒤에 보시면 약간 폭스바겐 느낌도 나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따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오셔서 어쨌든 BYD는 지난해 이제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치면 425만 대를 판매해서 이게 사실은 포드하고 일본 혼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많이 따라와서
엄청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BYD는 많이 따라와서 기본적으로 중국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많이 없는데 BYD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많이 사실은 이제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이제 중국차를 많이들 사지 않는데 전기차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과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지금 따라와 있는 상황이고 되게 테슬라 예쁘게 생겼다. 저 그죠 BYD 그죠 거예요? 네네네 BYD입니다 다.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다 비쌉니다. 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가격은. 네. 근데 BYD 중국계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차 가격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RV가 한 3천만 원대 그리고 이제 세단 종류가 보통 우리나라 그냥 세단 가격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배터리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말 저는 트럼프는 정말 제가 볼 때 거래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전에 최악의 대통령이라 카터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에 참여하시고 최근에 31일 날 플로라도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제 새해 전야제 때 참석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았다라고 하면서 참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입장을 전하기도 해. 그러니까 생전에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카터를 되게 비난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분은 제가 볼 때 정말 뛰어난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런 거는 뭐 비자 정책을 최근에 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위대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 그룹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뭐 비자를 내줄 뜻을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타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통큰 결정을 내리고 이게 어떤 나라의 이익이 되고 어떤 자신의 행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뭐 그런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오징어 게임입니다. 첫 주에 6,8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사상 첫 주 가장 많은 시청된 시리즈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혹평을 하셨는데 네.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기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기자 없어요. 출신 아니십니까? 저는 뭐 출신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출신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 일부 기자들이 뭐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일부 기자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저희는 이제 다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다. 시대의 뜻이다라고. 그 6,800만 조회수라는 게 기록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록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첫 주 중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역대 가장 많은 진짜로요? 네네네 첫 주에 이야. 네, 그동안 가장 많이 했던 건 이야. 2022년에 웬디데이 시즌 1이 5,010만 인기 조회수. 많죠. 네, 그거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6,800만이요? 네네네 시즌 1이 그렇게 많이 진짜 최고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총 시간으로 따지면 4억 8,060만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야 진짜 최고다. 네네네. 와 K 컨텐츠 장난 아니네요 진짜. K 컨텐츠. 아니 요즘에 배우들이 일이 없다고 하던데 네네. 이렇게 컨텐츠가 잘 나가는 거랑 배우분들이 일이 없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왜냐면 이게 네. 배우들이 왜 일이 없냐면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이게 왜 일이 없냐면 이게 작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쏟아지는데도요? 많은 작품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시리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아. 작품 수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드라마를 1년에 만약에 뭐 120편을 제작했다면 네. 지금 3분의 1을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드라마를 각 방송사마다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네. 지금 OTT 위주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요? 네, OTT에서 하면 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1년에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 2잖아요. 3가 올 가을에 나왔죠. 맞아요. 예. 그때 나오니까. 예. 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배우가 이 배우만 나옵니다. 이 배우. 그또 쓰는 사람만. 네, 쓰는 이 거구나. 배우만 나옵니다. 이 배우 외에 다른 배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인들은 정말 거의 기회- 나오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언제적 지금 이병헌 씨와 언제적 이정재 뭐 이병헌 씨를 비하하는 건 기한이 아니죠.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이 또 지금까지 검증된 하시니까? 배우들만 나오고 검증된 월드와이드한 분들. 배우들만 나올 수 있는. 그렇네요. 네. 신인을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떴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들이 주연을 맡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자들이 그렇네요. 투자하기 애매한 겁니다. 그 작품도 많은 작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검증된 배우들만 쓸 수 있는 거가 그 되는. 경력직만 쓰니까 신인들은 경력을 얻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력을 아주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네. 작품 수도 야. 정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경력직을 많이 쓰게 돼요. 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이 없다고 저 주변 배우분들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게 하셔야 되고요.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쇼폼을 많이 하십니다. 숏 2분짜리 쇼폼을 진짜 많이 제작하십니다. 웹드라마 같은 거. 네, 쇼폼 2분짜리도 많이 하시고요. 홍보 음. 영상도 많이 제작하시고 이제 그런 걸로는 사실은 배우들이 자존감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고 어느 정도 인기를 끌더라도 정말 그 영화계 쪽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 분들도 요즘에는 배우 또 하시니까 그쪽으로 오시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돌들이 배우로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네, 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쓰는 근육이 너무 달라서 어. 쉽지는 않습니다. 얼굴 근육이요? 아, 이게 배우 근육하고 얼굴 근육이 아니라 이제 연기를 하는 어떤 근육하고 가수를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그 재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그걸 다르죠. 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적인 용어로 아 그렇구나. 네네. 이게 얼굴 예. 거기는 이제 엔딩 포즈 이런 거 연습 많이 하고 배우들은 이제 좀 아, 예. 현실적인 연기를 연습 많이 하니까. 노력의 원천이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배우들은 왜 항상 아우라가 있을까요? 아이돌들은 그냥 예쁘고 배우분들은 보면 뭔가 깊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돌은 짧은 기간에 그 어떤 임팩트 있는 순간만 보여주면 되지만 배우는 그렇죠. 오랜 기간 많은 기간을 아.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구나. 네. 그 보여지는 기간이 깁니다. 맞네요. 브라운관에서 이제 그 브라운관에서 1시간 보여주는 최소한 예. 시간이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노출한 그러니까 배우는 상대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어떤 그런 이런 그런 장르고요. 그 아이돌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어떤 거 자기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자기가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좀 다른 퍼포먼스라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다가 배우로 오게 되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하고 그냥 혼자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고 이러는 것들은 그리고 되게 많이 종합적으로 되게 많은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우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많은 것들을 맞아. 고려하고 상대에 따라서의 네, 그것도 네, 네, 달라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 연구를 좀 하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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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다시 좀 돌아와서 네, 말씀을 이야기로 드리면 시즌 돌아오겠습니다. 2가 아직 이게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혹평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그래서 혹평을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그 시즌이 이제 열리기 전에 2가 열리기 전에 이제 프리미어 시사회가 LA에서 열렸던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병헌 씨하고 이제 그 이정재 씨의 그 부분을 이제 프리미어 시사회가 LA에서 열렸을 때 제가 간 건 아니고요. 그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때 인터뷰했던 부분이고 이정재 씨가 이제 그 요 인터뷰 장면은 자기가 이제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요거는 한글로 얘기를 하셨고
좀 이따 이병헌 씨가 얘기하는 거 영어로 이제 유창하시더라고요. 영어 잘하죠. 들어보고 네.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그죠? 장면이라 이제 다음에 아. 되면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매니저십니다. 음.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황동현 감독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황동현 감독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오, 예. 해야죠. 네, 그렇게 저도 얘기하시. 입금되면 바로 선생님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즌 3를 보통 이제 저는 시즌 2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시즌 3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를. 그래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 3를 2025년에 이제 올해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6월설도 있고 여름설도 있고 가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황동혁 감독은 한 가을쯤에 할 것 같다. 8월. 촬영은 마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예, 뭐 그런 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쯤 공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시즌 3에서는 철수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수, 네. 예, 그러니까 영희가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까라는 영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서도 철수라는 캐릭터가 나온답니다. 알아요. 예. 안 보셨어요? 이제 봤어요. 나오는데,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열수 알고 시즌 3에 철수라는 철수 나와요. 새로운 네.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쿠키 영상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에서 이제 여름 또는 가을에 공개된다라고 이제 매체들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기록을 더 세울지 좀 궁금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스포가 좀 공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더 공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 나오기도 전에 많은 게 공개됐습니다. 예고편이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음. 네, 그래서 좀 공개한 게 좀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궁금한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10분 좀 동안 해주시죠.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격이 다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부터 가격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지금 95,000이고요. 리플 코인이 10%가량 올랐는데 이게 그 업비트에서도 거래량이 1조가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자 한국 투자자분들이 올렸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이제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또 시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는 또 리플 코인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테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 투자자분들의 어느 정도 이탈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하락 원인은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미국 투자자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31일 최저점을 기록했던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2% 급락했었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0.23%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 반등 요인들은 굉장히 다분하지만 그래도 미국 투자자들의 수급 요인들이 이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제 온체인 지표거든요. 프리미엄이 상방일 때는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하방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ETF의 흥행성들도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과의 연동성들이 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최근 불장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치솟았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 구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고점 부근쯤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분들 쪽에 차익 실현들이 조금 출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이제 코인 시장의 가격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 프리미엄에 관한 영향력들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중국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 중국이 이제 외환법을 수정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시켰습니다. 일단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적인 크로스보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빈도를 추적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 내 거주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외환 거래 활동을 감사하고 또 보고를 해야 한다. 감시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를 했는데
채굴을 일단 금지를 시켰어요. 사실 이거 금지 이전에는 또 중국이 채굴 국가로서의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면서 이때 중국 채굴 기업들이 이제 많이 미국으로 또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실 텐데 이제 거버먼트상으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1위를 차지를 하지만 그 뒤를 이제 중국도 못지않게 많이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정부의 시장 파이도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국이 규제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침체기가 오기도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 또 법안을 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의 법안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우려감들도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탑5 이제 비트코인 홀더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가 5위.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스 이게 트럼프가 아니라요. 이제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미국 정부가 5위고 그다음에 그레이스 케일이 그다음에 4위 그리고 여기 잘 아시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블랙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토시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이 사토시가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스테노 리서치가 암호화폐 이제 전문 리서치인데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8천 달러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를 해보면은 스테노 리서치는 올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열릴 것으로도 전망을 했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2024년에 이제 신고가 랠리를 계속 겪었잖아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은 2025년에 최소 0.06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약 57%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5%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트 시즌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리서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서치 참고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알트 시즌 같이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과도 정부 역시도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전 종식을 앞두고 있는 시리아 과도 정부가 시리아 경제 재건을 내세우면서 이 시리아 내 비트코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시리아가 사실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경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비트코인 채택과 그다음에 시리아 통화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시리아 경제를 현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의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시리아 내의 비트코인 거래랑 채굴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시리아 파운드화를 발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정부가 아예 주도를 해서 채굴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금융상품을 팔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자체가 사실상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조금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유약이란 거 아닌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자료 계속 이제 내용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가상자산과 핀테크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2일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요, 국가 간 이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법 전체를 이제 조여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세금을 조금 덜 내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감독을 강화하겠다. 중국과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무역 및 자본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정부는 가상자산을 외환거래와 자본거래 제3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외국 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기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확한 윤곽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뚜렷이는 모를 것 같은데 또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좀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추심을 위해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법인 계좌를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추심은 압류한 자산을 지자체와 세무당국 등의 계좌로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하는데 요 추심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어디랑 여기 했었냐면은 헤럴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가상자산 법인 계좌와 지갑을 개설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 10명의 가상자산 계좌에서 1,900만 원 상당을 실제로 추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심을 위해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법인 계좌가 허용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인 계좌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이 이제 법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제 세금 추심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일단 체납자에게 체납 세금을 독려를 한 뒤에 납부가 없을 경우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76명 중에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를 했고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절차가 하지만 시효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게 금융당국 자체가 가이드라인 통해서 법인의 가상 계좌를 이제 가상 자산 계좌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심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국세청이 일단 가상자산 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을 하면서 서울시 관계자는 두나무 측과 협의를 거쳤다라고 해서 좀 이례적인 사례로 이제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법인 계좌가 또 허용이 돼서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추심을 위해서 서울시 측에서 요런 또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가상자산 법안에 관해서 국가적인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관련한 이제 내용들은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또 저희가 새해 첫 또 방송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과 함께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